이항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항, 두 개의 항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항을 전개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개할 건데, 이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미 우리가 이것저것 앞에서 공통수학이 아니죠. 수학상부터 암기를 해와서 알아요. a 더하기 b의 1제곱, 2제곱, 3제곱 정도까지 외웠다는 거죠. 그럼 이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곱하기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a 더하기 b라는 애가 n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괄호가 n개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다항식의 곱셈은 기본적으로 괄호당 하나의 항을 한 개 선택해서 곱하는 겁니다. 괄호당 항을 한 개 선택해서 걔네들끼리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n개의 괄호가 있다 했죠. 그럼 n개의 괄호 중에 a를 선택하는 괄호가 r개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b는 몇 개 선택한 거야? 그쵸. n-r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는 거잖아. 이게 곱하는 거라고. 총 n개를 곱할 거예요. 총 n개를 곱해야 돼서 여기가 지수의 합이 n인 거야. 근데 r개의 괄호에서는 a를 선택했고 나머지는 b를 선택했다라는 의미로 ncr 곱하기 a의 r제곱 b n-r제곱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쓴 거죠. ncn a의 r제곱 n제곱 ncn-1 a의 n-1제곱 b nc1 a b n-1제곱 더하기 nc0 b의 n제곱. 근데 실제로 교재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교재에서는 반대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nc0 a의 n제곱 nc1 a의 n-1제곱 b nc1 nc-n-1 a의 a b의 n-1제곱 더하기 ncn b의 n제곱. 자, 위와 아래의 차이점이 뭐예요? 위에랑 아래의 차이점이 뭐야? A는 머리 기준으로, B는 머리 기준으로 설명한 상황인 거예요? 응? 그쵸. 여기에서는 여기랑 똑같아요. 즉 A를 몇 개 선택했냐는 거예요. N개의 괄호 중에 A를 몇 개 선택했냐를 기준으로 나열한 거라면, 얘는 n개의 괄호 중에 b를 몇 개 선택했냐라는 질문을 한 거고 거기에 걸맞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르냐고. 당연히 같지. 왜냐면 ncn과 nc영은 같고 ncn-1과 nc1도 같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ncr과 ncn-r은 같거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외우든 상관은 없는데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아마 뒤에 문제들을 못 풀게 될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게 돼서 사실 그 의미가 퇴색되면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자체를 생각해 주세요. 이게 왜 C라는 걸 쓰는가, 왜 조합을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는가, 그걸 이해해 줘야지 뒤에 문제들이 좀 부드럽게 풀립니다. 공식 단순히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계열이 아니에요. 이항 정리를 가장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기 첫 파트 이항 정리까지가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항 정리 부분을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는 보통 얘를 원리를 이해하기보다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저거 결국 이항계수의 일반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항계수라는 것을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이항계수라고 하는데, 걔를 NCR의 A의 n-r제곱 B의 r제곱 요렇게만 외우고 있는 애들이 이제 문제를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항이 얘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든
NCR에 A의 R제곱에 B의 N-R제곱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고. 근데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 맞아요. 독립시행이랑 연결돼서 그래요. 독립시행이 이거랑 똑같은 아이디어라고. 뭔 말이야? 동전 4개를 던지는데 그 중에 앞면이 나오는 게 동전 4개는 좀 그렇죠? 주사위를 4번 던지는데 3의 배수가 2번 나왔다라고 하는 멘트를 보면서 아, 4번 중에 2번은 3의 배수가 나왔어 라고 쓸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연결이 되는데 그 아이디어랑 아예 동일한데 이걸 저거 따로 이것 따로 하면 나중에 이항 분포는 또 어떻게 접근하게? 그럼 거기서 또 헷갈려지는 거예요. 다 별개가 아니라 이 이항 정리의 아이디어가 독립시행으로 가고 독립시행 아이디어가 이항 분포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걸 너무 공식처럼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 아이디어 주사위 몇 번 던져서 몇 번은 뭐 3의 배수가 나왔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물론 그때는 여기가 사시이가 아니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냥 6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세서. 직접 세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실제로 이렇게 했죠. 중딩 교과서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4번 중에 2번 3의 배수 나왔다. 이건 3의 배수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배열해서 6개 씁니다. 그래서 6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썼던 거죠. 이게 중딩식 풀이.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결국 이 6이라는 게 나온 이유가 아, 동그라미의 자리가 4개 중에 2개 있다 라고 생각해서 사실 2라고 쓰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걸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이항정리 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알았죠? 제대로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 이제 질문하는 게 그거야. 아, 선생님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2의 10제곱에서 x 4제곱 개수를 찾는데 x 4제곱 개수가 이게 10c x가 4제곱이니까 2가 6제곱이라 이게 10-4 이거라서 얘가 6이 가니까 10-4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진짜 마음이 아프죠. 그냥 10개 중에 4개니까 10c 4에 x 4제곱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아,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죠. 이런 수순으로 해도 되는 건데 너무 공식에 이제 얽매여 있으면은 막 여기가 이거니까 얘를 먼저 하고 막 복잡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설명한 걸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야. 저게 왜 교과서랑 다르지? 아니 뭐야 교재랑 왜 다르지? 왜 해설지랑 다르게 펴지? 난 기본적으로 해설지를 그렇게 막 참고해서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했던 방향대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있으면 계속 물어보면서 그 간극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않으면 사실 잘 안 됩니다. 애초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생각하면은 내 설명이 잘 이해가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물어봐서 그 간극을 줄여야 돼요. 확통이 원래 그 부분이 제일 심합니다. 너랑 내가 너희들이랑 쓰는 언어 습관이 다르잖아. 그럼 그게 보통 사고 체계가 다른 거거든. 그럼 확통은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요, 보통.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제 수학 1, 2는 그래프라는 가장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걔에 얼맞춰 이제 한다면 확통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그걸 계속 물어보면서 줄이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 정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는데 나는 웬만하면 얘를 기준으로 설명하긴 할 거다. 웬만하면. 물론 이걸로 설명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입장은 결국 내가 인식하기에 어느 걸 기준으로 세주는 게 더 편한가를 기준으로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마다 뭘 기준으로 하는지는 더 다르겠죠. 웬만하면 이쪽 방향으로 이 앞에 거랑 여기 개수예요. 이거 개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거듭제곱이라는 걸 그렇게 잡아줄 거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289번이네요.
2x 마이너스 3y의 4제곱에서 x 세제곱 y래요. x 세제곱 빼기 이거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x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4개 중에 3개는 2x고요. 하나는 y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4 곱하기 8 곱하기 마이너스 3 x세제곱 y라서 얘가 답이 되면 마이너스 96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마이너스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y라고 이해해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3y. 그렇죠? 마이너스 3y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자는 이야기예요. (298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제곱의 n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x 더하기 a의 n제곱에서 xn-1제곱의 개수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xn-1제곱 개수를 찾는 거거든. xn-1제곱 개수 찾는 거니까 얘가 몇 개 있어요? n-1개 있죠. 그럼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1개 있죠. 이렇게. 자, 문제가 뭐예요? 여기 이상한 게 달려 있어서 n-1제곱이라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뭔 생각을 해? 아, 이 xn-1제곱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걸 곱해서 xn-1제곱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랑 얘랑 여기에서 n-1제곱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얘는 뭐예요? x제곱이죠. 그거랑 여기 그럼 몇 제곱이 나와야지 xn-1제곱이 떠? nc n-3제곱이어야겠죠. 그럼 여기는 a에 총 n제곱이 되니까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n-3개는 x니까 나머지 3개가 a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파생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딱 예비고 1들이 하던 건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랑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을 때 x 세제곱 계수 어떻게 찾냐는 거야. 어떻게 찾아요? 세제곱 되는 거 찾으면 되지.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계산해서 더하면 되잖아. 이거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똑같잖아. 이쪽 항에서 하나 고르고 이쪽 항에서 하나 골라서 x 세제곱 만들면 되는 것처럼 이쪽에서 하나 고르고 이쪽에서 하나 골라서 x n-1제곱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게 상수항이랑 x제곱이라서 상수항이랑 곱하는 건 그냥 x n-1제곱이면 되지만 2차항이랑 곱하는 건 x n-3제곱이어야지 x n-1제곱이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 얘랑. 이걸 다 그렇게 맞아. 이거를 전에 나한테 질문하는 애가 선생님 그럼 얘는 이게 nc n-1의 x의 아니 r제곱 곱하기 a의 n-r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얘랑 얘를 전개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그럼 진짜 복잡해져요. 이거를 여기 있는 거랑 얘랑 이제 곱해서 뭐 nc n-r x의 2 더하기 r제곱 a 이런 식으로 조금 틀린 건 아닌데 이거 이미지가 와닿지가 않잖아. 그냥 스스로가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그럼 그 계산에서 실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커? 쉽게 나오겠지, 계산 실수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공식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적으로 얘가 이거니까 이게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상수항이니까 2차항이니까 이게 필요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너무 일반화해서 풀려고 하면은 오히려 복잡성이 너무 증가한다.
그런 멘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잘 못하니까 뭐래? 표로 해준 거야. 표로 설명을 해줬어요. 빈칸 채우기만 해달라는 거죠. 뭐라고 써있나 한번 잠깐 볼까요? x 더하기 a제곱 n제곱에서 xn-1제곱의 개수는 a제곱 n이다. 맞죠? n 곱하기 a제곱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개하면은 xn-1제곱 개수는 여기서 x제곱 x 더하기 a의 n제곱 요거 얘 해달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얘 가죠. 그리고 그 다음 요거 해달라는 게 나라고 지금 쓴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한 거죠. 그쵸?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면 297번이 이 문제거든. 그치? 297번은 요거의 순화 버전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nc 3 곱하기 a 세제곱이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뭐가 돼요? nc n-1이지만 지금 여기 a제곱의 개수 이게 가죠? 얘가 가. 나는 어디 있죠? 2a제곱 a이라고 썼네요. 이렇게. 그쵸? 뭐 그냥 알려줬어요. 그래서 둘 더 해달라는 거죠. 둘 더한 게 이게 좀 복잡하게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내려와서 a제곱 n은 nc3 a 세제곱 더하기 2n a제곱 요거라서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미안합니다. 이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슉 넘어가면 3n a제곱이 nc3 3, 2, 1분의 n n-1, n-2 a 세제곱이라 a 제곱 제곱 날리고요. n 날리고요. 그래서 a는 넘기면 n-1 곱하기 n-2분의 6, 3, 18 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말한 거죠. 여기를 뭐라고 삼아달라? 얘를 나라고 삼아달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 4 이상의 자연수는 누구예요? 이거 만족해야 돼요. 이게 자연수가 돼야 돼. a가 지금 자연수래. a가 자연수라며. 그럼 n에다 뭐 대입해야지 딱 적당해요? 4 이상인데. 그쵸? 4 대입하면 딱이네요. 얘가 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해요. 여기다가 가에다가 4 대입하고요. 나에다가 4 대입하라고. 계산하면 10. 이렇게 되겠다. 이항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항 두 개를 곱했는데 그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과 여러 개의 항 다항식의 곱셈이 등장할 거고 거기서 개수 찾아달라는 이야기예요. 개수 찾아주는데 우리가 차수를 맞춰가면서 계산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01번) 루트 3 더하기 x의 5제곱 여기에서 개수가 정수인 항들 개수가 정수가 왜 안 나오는 거야? 아, 이 루트 3 때문에 그래. 루트 3이 홀수 제곱이면 정수가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루트 3이 몇 개인 걸 필요로 해? 짝수 개인 것. 그쵸? 그러니까 5c 0 곱하기 루트 3의 0제곱 x의 5제곱 5c 2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5c 4 곱하기 루트 3의 4제곱 곱하기 x의 1제곱 요렇게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죠. 계산하면은 그냥 x 5제곱 계산하면은 30x 세제곱 계산하면은 45x 이렇게 됩니다. 개수들만 더하는 거니까 7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수가 안 되는 이유는 루트 3이 홀수계에 있어서 그런 거니까 루트 3을 짝수계에 있는 것만 속속속 골라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x 더하기 x분의 1의 4제곱 x 더하기 x분의 1의 5제곱 x 더하기 x분의 1의 6제곱. 자, 여기에서 x제곱의 항의 개수래. x제곱. x제곱이 있니? 뭔 말이지? 물어보는 거죠. 이게 x제곱이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있죠. 여기 두 개 중에 x만 2개 있으면 되잖아. 그치? 맞죠?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x제곱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번 일반항으로 써볼게요. 얘는 3개 중에 x를 r게 x분의 1을 3-r게 모으면 3cr 곱하기 x에 2r-3제곱입니다. 근데 얘가 2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을 한 거고, 그렇죠?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즉 얘는 x제곱이 없어요. 그럼 얘는 x제곱이 나오냐 했더니, 그렇죠? 얘는 4c 눈치를 채면 좋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4제곱 만들려면, 제곱 만들려면 얘 3개, 얘 하나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 얘 3개, 1개 있으면 x 세제곱 곱하기 x분의 1이라서 약분돼서 x제곱.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베스트. 근데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x의 r제곱, x의 4-r제곱인데 x분의 1이니까 r-4제곱. 즉 4cr 곱하기 x의 2r-4제곱이 2인 거니까 r이 얼마? 3이 된다. 마찬가지로 얘는 실제로 안 나오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6시 3입니다. 왜냐면 얘 4개, 2개 있으면 4제곱 제곱분의 1 해서 약분돼서 제곱되거든. 그래서 더하는 건 1 더하기 4 더하기 15 20이 답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로 제시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 보고선 떠오르는 게 뭐냐는 거지. 떠오르는 게 있냐. 근데 이건 좀 까다롭네. 이건 잠깐 좀 까다롭네요. 원래 설명하려던 게 등비수열의 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첫 항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고 공비가 x 더하기 x분의 1이.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면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개수만큼이 이렇게 돼 있죠.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x 더하기 x분의 1의 7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인데 원래 이걸로 설명을 하려 했어요. 근데 안 되겠네요. 왜냐면 이거 얘 때문에 판단이 안 되네. 우리가 몇 차라고 할지가 판단이 안 돼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뒤에 문제는 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안 되겠다. 잘 못하겠으니까 그냥 뭐 하자. 그냥 이쪽으로 이대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313번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분의 2의 n제곱. 여기에 전개식에서 상수항들의 합은 이라고 했어요. 전개식의 상수항. 상수항이 왜 만들어져요? 맞아요. 상쇄돼서. 그래서 이게 nc r 곱하기 x의 2r제곱 곱하기 x분의 2의 n-r제곱이라 이게 2의 n-r제곱 곱하기 ncr 곱하기 x의 3r-n제곱. 내가 원하는 건 얘가 뭐인 거야? 0인 거죠. 그러면 n이 3이고 r이 1인 경우, n이 6이고 r이 2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n이 3이고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c의 12 2의 4제곱 곱하기 6c 240 더하면 25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분의 1을 우리가 뭐라고 보고 있어요?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랑 합쳐서 n개가 있는데 상쇄된다 했잖아. 그치? 그럼 얘가 한 개 있으면 얘가 두 개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합쳐서 3개인 경우, 얘가 2개일 때 얘가 4개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합쳐서 6인 경우 이렇게 2개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물론 이 문제는 일반항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던 개수로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해를 해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19번. 일단 오늘 계획은 2항 정도까지 다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한 130문제 정도 되는데 계약한 첫 주니까 할 게 별로 없겠죠? 그렇죠? 첫 주에 뭐 또 OT 하고 뭐 하고 하느라 학교 사는 거 별로 없잖아요. 숙제 잘 해오시고. 상담을 아마 그 3학년 상담일 셋째 주쯤부터 할걸?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상담 일찌감치 시작할 거예요. 상담 일찌감치 시작하고 이제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2학년 때까지 성적 합쳐서 보통 가이드라인은 선생님이랑 한번 잡아보고 그다음에 요 정도까지 뭐 이제 보통 다 비슷한 얘기합니다. 뭐 성적을 이만큼까지 올리면 이제 여기 학교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공유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나도 그렇고 보통 입시 상담가라고 하는 분들도 데이터가 나보다 많겠지. 왜냐면은 입시 전용으로 상담만 하고 가는 애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 데이터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근데 학교는 전국 단위예요. 전국 단위가 공유가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인프라가 공유되기 때문에 되게 정확해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거기 안에는 이게 자사고나 이런 애들 것까지 섞여 있어서 몇 등급이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멘트를 너무 막 귀담아 들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을 약간 격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애들은 이제 이성적으로 여기 갈 수 있어. 근데 이성적으로 여기 못 가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보통 최저 등급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같은 라인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수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대학교들이 좀 차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약간 안전빵으로, 선생님들은 도전적인 거 별로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도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정지향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살짝 높여서 생각해도 괜찮긴 합니다. 살짝 높여서 생각해도 괜찮아요. 알았죠? 너무 그거 보고 막 기죽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근데 또 학교 선생님 말 무시해야지 이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 데이터 자체는 되게 유의미합니다. 그렇죠? 데이터 자체는 유의미하고 우리 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건 그 어느 정도 경향성을 이야기는 하니까 들어보면 좋을 거예요. 뭐 다음 주면은 선생님 새로 만났고 담임도 지금 나왔나 니네? 어제 나왔어. 담임 선생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 말은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국 판단해요. 판단이 났습니다. 어차피 학교 선생님이 원서 써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서 쓰는 거고 학교 선생님 말 무시하고 원서 써도 되고요. 학교 선생님 말 잘 들어서 원서 써도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중요하긴 해요. 그냥 어쨌든 너희들의 흔히 말하는 4년에서 10년 정도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뭐 선생님만 상담 한 1시간 한다고 해서 그걸로 결정하면 1시간 만에 10년을 결정하는 거잖아. 좀 좋진 않겠죠? 본인 스스로도 좀 잘 알아봐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려면 저는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는 결정을 짓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놓고 가서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학교들 몇 개 정도는 알아보고 입시 요강 정도는 적어도 확인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의미한 대화가 될 거예요. 그렇죠? 뭐 극단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사례를 이야기하면 한 두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가 있는데 성적이 내 친구야. 나는 어차피 정시로 갈 거라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별로 안 했는데 그 친구들은 내신을 좀 반영해서 가는 학교를 선택하려 했어요. 둘 다 성적이 거의 똑같았어. 결과적으로 수능도 거의 똑같았고.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때 당시 담임 선생님은 좀 항상 그래. 안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선생님들은. 왜냐면 좀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을 욕하는 건 아닌데 자기들이 욕먹기 싫어서 그래요. 괜히 높게 불렀다가 우리 선생님 여기 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고선 괜히 이제 말하다가 그거 틀리면은 욕을 진짜 엄청 먹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좀 안정지향적인 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한 거죠. 두 친구들한테 그냥 너희 한양대나 써라 라고. 나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한양대를 써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한 명은 나 성균관대 가고 싶다. 성균관대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선생님 말 무시하고 그 순간 3월부터 11월까지 선생님 말 싹 다 무시하고서는 그냥 성균관대 지원했고 이 친구는 이제 한양대를 갔어요. 둘의 기로가 좀 달라졌습니다. 성균관대가 유명해진 이유가 뭐죠? 이과에서 삼성이랑 연계가 됩니다. 그 이 친구는 성균관대 반도체학과를 갔고 요즘 한창 뜨죠. 그렇죠. 거의 그대로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삼성을 들어가긴 했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 박사 과정까지 밟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차이가 난 거지. 그래서 그 친구 간혹 얘기는 해요. 물론 지금 뭐 자기 인생을 슬퍼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나도 무시할 걸이라고는 얘기하더라고. 무시하고 가고 싶은데 갔을 거. 왜냐면 성적이 거의 똑같았으니까 같이 갈 수 있었거든. 수능 성적도 거의 똑같았고 그냥 성적도 거의 똑같았고 지원하는 과도 비슷하고 그때는 지금이랑 좀 다르니까 정시라고 하더라도 내신이랑 수능을 합쳤어요. 지금 내신 100으로 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야. 옛날이니까 맞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그냥 그 길로 갔으면은 어차피 삼성 들어갈 거 그냥 편하게 들어갔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6년, 7년 차이 난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를 이야기했는데 하필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라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런 거죠. 학교 선생님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그게 사실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 그러니까 누구 얘기만 듣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건 나중에 후회가 남는 것 같긴 해요. 좀 더 본인 스스로 고민을 해봐라. 그럼 그때 어쩔 수 없어서 그때 내 선택은 이거였는데
그거는 그래도 충분히 고민한 결과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나도 뭐 이렇게 이거는 얘가 나을 거야 라고 제안을 하겠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도전해 볼 만해 라고도 제안을 하겠고 뭐 그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보통 이렇게 공부하자 라고 보통 이제 독려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첫 선택이잖아요, 인생에. 뭐 고등학교 큰 선택했니?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고등학교는 어쨌든 뺑뺑이가 좀 기반이었으니까. 뭐 둘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대학교는 그런 거랑 좀 느낌이 다르다. 그런 말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다 나갈 거다. 근데 지금 30분밖에 안 남아서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대로 숙제 내겠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x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의 전개식에서 xn-7제곱의 개수 xn-7제곱이라는 게 사실 뭔 말이냐면 말을 잘못했죠. x의 7-n제곱 요걸 말하는 거예요. 7-n제곱 이게 왜 등장했냐라고 했더니 어떻게 등장한 거예요? 원래 나온 게 얘가 이만큼 있고 얘가 n 플러스 1에서 r 뺀 거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r 요거를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해서 된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돼요? x의 4r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이게 된 거야. 근데 그게 7 마이너스 n이 됐다는 건 r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냥 2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n이라는 건 사실 뭔 말이냐? 얘가 두 개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얘가 끝이네요.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뭔 짓을 했어? 시그마가 등장하고 1부터 15까지 an 분의 1이래. 와, 이게 여기서 튀어나오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뭐예요? 부분분수. 그렇죠? 이제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근래에 많이 했으니까 알아요. 얘는 첫항 빼기 막항 분의 1 이렇게 되는 것. 그럼 8분의 15가 되겠죠. (328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 x 더하기 x제곱분의 a의 4제곱 여기에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가 7일 때 라고 이야기했어요. x세제곱 개수가 7일 때 x세제곱 개수는 어떻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랑 누굴 곱한 거? 요게 1차항 곱한 거. x제곱과 x를 곱한 거랑 마이너스 x분의 1과 어떻게 곱한 거? x 몇 제곱 곱한 거예요? 4제곱 곱한 거죠. x 4제곱 곱한 게 좀 편하네요. 왜냐면 지금 이게 총 4제곱이라서 4c4거든. 그치? 1. 그럼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이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랑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c4라서 마이너스 1. 얘는 어떻게 돼요? x제곱이랑 곱하는 거니까 1이고요. 여기에서 x를 어떻게 찾냐는 거야. 몇 개 있으면 x 1제곱 나와요? 3개, 1개 있으면 x 1제곱 나오죠. 4개 중에 3개는 x, 그리고 1개는 어떻게? a가 된다. 이 개수가 7이래요. 4a-1이 7이다. a는 2. 이런 형태가 자주 나온다 했죠? 그쵸? 뭔가 섞여서 나오는 거. 하키 스틱을 품은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a 더하기 b의 n제곱을 개수들만 형상화했더니 이렇게 써지더래요. 1, 1, 2, 1, 3, 3, 1, 1, 4, 6, 4, 1. 근데 이 개수들이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해봤더니 이 둘을 더해서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더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다음은 딱 이거죠.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는데 잘 안 써먹었던 주제가 하나 있더래. NCR 더하기 1을 하면 둘이 똑같고 하나가 차이 나면 하나 키워서 큰 쪽 쓰면 된다라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나열을 해봤더니 a 더하기 b의 1제곱은 1C1과 1C0과 1C1을 더한 거, 2C0, 2C1, 2C2를 더한 거, 3C0, 3C1, 3C2, 3C3이 돼서 이런 식으로 성질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대요. 근데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바라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뭐냐면 이둘 더한 게 얘고, 이둘 더한 게 얘고, 이둘 더한 것도 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어때? 똑같죠? 그러면은 이렇게 더한 게 뭐가 되냐? 얘가 되더라 라고 말하는 이 모양이 마치 하키스틱처럼 생기지 않았니? 라고 해서 하키스틱을 품은 파스칼의 삼각형 이란 멘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C0, 2C1, 3C2, 4C3 더하면 누가 된다? 이 둘 더한 5C3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하키스틱을 품은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더한 건 뭐가 돼요? 이렇게 더한 게 얘가 된다 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왜냐면 얘랑 얘 더한 얘가 얘랑 똑같은데 이둘 더한 게 얘고 이둘 더한 게 얘고 이둘 더한 게 얘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연쇄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 연쇄작용이 결과가 이런 모양이 돼서 이거 모양과 함께 기억하면 편하겠네.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에 관련돼서 이제 338번이 나온 거죠. 진짜 별로 못 나가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 시간에 좀 애매해지는데. 딱 오늘 2항 정리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확률 탁 나가면 깔끔한데, 맞지? 나 안 나가도 니네 다 풀어올 수 있지 않니? 아니야? 아니 말고. 338번. 파스칼 삼각형인데 여기 색칠된 부분을 더해달래요. 색칠된 부분을 이 색칠된 부분이 EC형, EC1, EC, 3C1, 3C2, 4C1, 4C2, 4C3, 61부터 65까지 이걸 더해달랍니다. 이걸 어떻게 더하지? 고민을 해요. 이 별로긴 한데. 자, 요거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EC 0부터가 아니잖아. EC 1부터죠? 네, 말을 잘못 썼네요. 그래서 원래 여기 뭐가 있었냐면 1C0부터 있잖아요. 1C0, 2C0,
3C 0 이런 식으로 해서 6C 0까지 이렇게 있죠. 그치?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된다 했죠? 누구예요? 7C5가 됩니다. 빼기 1. 네, 여기 1C 0은 실제로 없는 거니까 빼기 1.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7C4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요? 이렇게 쭉 가면 얘는 누가 돼요? 7C1 빼기 1. 나는 7C1부터 7C5까지 더한 다음에 빼기 5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7C1부터 7C5까지 더한 건 뭐냐? 이거 계산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네요. 대단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더 합시다. 7, 7C2, 7C3, 7C4, 7C5 빼기 5 얘는 70 여기가 뭐냐 56, 112, 114 이렇게 됐다. (346번) fx-1이라는 애가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종소종 x의 12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fx라고 얘기했어요. fx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12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문제에서 말을 해요. a10을 구해달래요. 얘를 우리가 a0 더하기 a1 x 더하기 a10 x 10제곱 더하기 a11 x 11제곱 더하기 a12의 x 12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를 구해달래요.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간단해요. 애초에 10제곱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은 누구밖에 없어요? x 더하기 1의 10제곱과 x 더하기 1의 11제곱과 x 더하기 1의 12제곱에서만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건 10C 10, 11C 10, 12C 10이라서 1 더하기 11 더하기 66 이렇게 되는 거죠. 78. 근데 이걸 다음과 같이 풀어도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설명하려던 뭐? 등비급수, 등비수열의 합. 공비가 x 더하기 1이고 첫 항이 x 더하기 1이라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게 x분의 x 더하기 1의 13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이거든. 그러면은 얘의 11제곱을 따지면 11번째 항을 따지면 여기 x의 11제곱이라는 애가 얘랑 약분되면서 10제곱화 되는 거 아니냐고. 뭐냐 13, 11, 13C 11, 13C 2가 되는 거라 60, 78, 6 곱하기 13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에서 원래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다. 뭐 나쁘지 않지만 뭐 이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여러분들이 섞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하세요. 눈에 보이는 거 하면 됩니다. 네. 이거? 이거? 그러니까 x 10제곱이잖아요. 여기서 x 10개 골랐죠? 10개 중에 x 10개, 10c 10. 11개 중에 x 10개. 어차피 상수는 1이니까. 12개 중에 x 10개. 골랐다는 의미죠. x 10제곱 개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NCR의 A의 R제곱, B의 N-R제곱이잖아요. 그쵸? 얘가 X고요. 얘가 1이라서 이건 무시해도 되고요. X도 뭐 안 써도 되잖아요. 그쵸? 개수만 필요하게 된 거죠. (352번은) 이게 원본 문제가 어떤 거죠? 349번이죠. 이거 센에 있던 건데 392번을 설명하고 그걸로 한번 다른 것도 풀어보세요. 어차피 이건 잘 못하는 주제긴 해서. 센에 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센에서 그렇게 설명했죠. 이거는 시험에는 그냥 곧잘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어차피 처음 보는 놈 중에 이걸 풀 수 있는 놈은 없더라. 그냥 하는 방법은 대입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 대입하는 것조차 못하게 막으려고 만들어낸 게 349번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시 0의 제곱) 10시 1의 제곱 10시 10의 제곱이 그냥 구해달라라고 하면 이걸 그냥 구한 애들이 있거든? 구한 애들이 있긴 해요. 근데 물론 당연히 그 센에 있던 문제가 7이었나? 5였나? 숫자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만했어요. 7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막아내는 문제가 뭐냐면 NCK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못 찾아내요. 일반적으로. 얘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생각을 할 때 형태를 변화시켜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그 형태를 변화시켜서 낸 문제들이 이 유형이에요. 이 유형입니다. 다 이 아이디어로 푸는 거. 이건 공식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이디어로 푸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 했더니 10시 0의 제곱, 10시 1의 제곱, 10시 10의 제곱을 쪼갰대요. 이렇게 10시 0 곱하기 10시 10 10시 1 곱하기 10시 9 10시 10 곱하기 10시 0 이렇게 바꿨대요. 그러니까 원래 제곱인데 10시 0과 10시 10이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냐. 10시 1과 10시 9가 같으니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냐. 10시 10과 10시 0이 같으니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냐 라고 한 거야. 이렇게 바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밑줄 친 애들의 합이 일정합니다. 합이 일정이에요. 합이 10으로 일정이에요. 이 합이 10으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본 게 없죠? 여기 있다. 아 이건 아니네. 살짝 비슷하긴 한데 달라서 할 수가 없네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했더니 이게 어떤 것의 형상화냐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대요. 이거 x0제곱이랑 x10제곱의 개수고요. x1제곱과 x1제곱과 x9제곱의 개수고요. x10제곱과 x0제곱의 개수로 생각을 할 수 있대요. 무슨 말이야? 이 10시형이라는 게 x 더하기 1의 10제곱과 x 더하기 1의 10제곱에서 x 10제곱 개수를 찾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x 더하기 1의 10제곱은 x의 0제곱부터 x의 10제곱까지, x 더하기 1의 10제곱은 다시 한번 x의 0제곱부터 x의 10제곱까지 존재하는데 그 둘을 곱해서 x의 10제곱을 만든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x 0제곱과 x의 10제곱을 곱하거나 x의 1제곱, x의 9제곱을 곱하거나 x의 10제곱과 x의 0제곱을 곱해서 x의 10제곱을 만들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리고 이 x 더하기 1의 10제곱에서 x 0제곱을 10시 0, x 더하기 1의 10제곱에서 x 10제곱을 10시 10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얘에서 얘를 찾는 것은 x 더하기 1의 20제곱에서 x 10제곱 개수를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더라. 이렇게 된다. 형태를 변환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답은 30이에요. 그때도 센에서도 말했고요. 지금도 말합니다. 이거는 이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식으로만 풀려면 어차피 못 풉니다. 왜냐면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이상하거든. 비슷한데 좀 달라요. 350번, 351번, 352번 싹 다.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이해하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죠.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어느덧 5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시간이 다 됐네요. 에이, 아쉽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네요. 숙제는 여기까지 합시다. 100문제 정도 되네요. 미리 해야겠죠? 그렇죠? 100문제 정도 된다는 건 뭐 우리가 금요일 날 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좀 해두세요. 오케이? 저는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잘 가시고요. 계약 축하합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 일찍 일어났으니까 계약한다고 해서 뭐 늦게 더 잠 줄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